티스토리 깨달음의 길 7번째, 8번째 이야기. 지성화. 2022년 11월 28일 10시 8분. 위파사나 명상을 하고 나서 가슴 차크라와 백회가 열리는 걸 확연하게 보고 느꼈다. 차크라가 무엇인지, 위파사나가 무엇인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었는데 우연히 기치료하시던 분을 만나면서 접하게 된 위파사나 명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시키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하기만 했을 뿐인데 나처럼 이런 경험하는 사람이 드물단다. 그것도 며칠 일하는 짧은 시간에 이틀 만에 가슴 차크라가 열리고 4일 만에 백회가 열려서 상서로운 기운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스며 들어가는 것도 보고 느끼고 그 후 땅과 공간의 기운도 느껴지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씩 한 사람도 열리지 않는 차크라가 너무 쉽게 열리고 믿기지 않은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컨대 20살 때 호련히 열린 마음의 눈, 현미경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보이던 신비로운 현상들, 그리고 불교 경전들이 술술술 해석이 되는 거 20살짜리 어린 소녀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때 청소나 빨래 같은 것만 도와주고 요리는 아예 할 생각도 안 했던 내가 술술술 간 도 딱 맞게 맡아서 만들고 있더라는 거 배우지 않아도 알고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예 능숙하게 하고 있었다. 모르고 어려워서 근처도 안 가고 씻어주고 깎아주기만 하던 어린애가 내 일처럼 척 맡아서 하고 있다. 모든 것을 다 능숙하게 하고 있었다. 양지양능하고 전지전능하다는 말처럼 배우지 않아도 알고 배우지 않아도 능한 것처럼 그 순간엔 다 알고 다 능했다. 그곳에 머물렀던 시간이 고작 45시간 남짓밖에 안 되었는데 내 눈과 몸과 마음에 엄청난 흔적들을 남기고 갔다. 그 후 27년이 지난 47살에 위파사나 명상을 했는데 시작하자 말자 남들과 다른 특별한 체험들을 줄줄이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뭘까? 왜 그런가? 어째서 이런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남들보다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어릴 때 오빠들 틈에 끼어 오빠들이 빌려온 만화책 외에는 별로 읽은 책도 없다. 10손가락에 꼽힐 만큼 읽은 책이 없다. 다른 특별한 게 없다.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냥 평범한 그런 여자다. 손도 못생겼고 발도 못생겼고 아버지 피부를 닮아 피부도 거칠다. 없다. 아무것도. 내세 울만한 게 아무것도 다른 것도 없다. 그냥 모습은 엄마 쪽을 더 닮았고 요리도 똥손이고 그런데 청소는 잘한다. 그거 외에는 잘하는 거라곤 눈 씻고 봐도 없다 없어. 그런데 명상만 하면 잘 된다. 참선도 하면 잘 된다. 깊이 빠져든다. 남들 수십 년 한 것보다 더 잘한다. 평생에 한번 경험해볼까 말까 한 경지들을 며칠 만에 후두둑 다 봐버리고 체득해버린다.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쉽게. 그래서 귀한 줄 모른다.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예전에 그랬어 봤어 느꼈어. 그게 다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경험해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는 말들을 한다. 신기록 갱신들을 밥 먹듯이 하고도 그래 그런겨 그러고 있다. 별일이 아니다. 자랑질하냐? 아니다. 너무 쉽게 되니까 소중한 줄 모른다는 것이다. 앉으면 되니까. 앉으면 새로운 경험, 앉으면 또 다른 체험. 그런데 안 하고 있다. 뭔자만 그게 병이다. 나의 병. 티스토리 깨달음의 길 8번째 이야기. 지성화. 2022년 11월 28일 18시 1분. 위파사나 명상을 하고 나서 나에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들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7살 때 가슴 차크라와 백회가 열리고 난 뒤 10일간의 명상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생활하며 시간을 보냈다. 늘 가슴 한켠엔
더 하고 싶은 마음과 미련이 남아 있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거기에만 머무를 수가 없었다. 가정으로 돌아와 내 자식들의 어미로 다시 돌아와 수년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보고 손주도 보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며 세월은 또 맥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둘째 손주를 보니 첫째 손주 때는 그냥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하면서 손주랑 같이 지내면 되었는데 둘째 때는 달랐다. 첫째 손주를 내가 봐줘야 했다. 내 일을 직원에게 맡겨놓고 한 달 반 동안 아들 집에 가 있으면서 손주를 봐주고 왔는데 와서 보니 가게가 잘 굴러가고 있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간판처럼 꼭 붙어 있었는데 한 달 반이나 비웠다가 왔는데도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예전 생각이 났다. 그렇게 해보고 싶었지만 못 해본 참선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었다. 어디 참선할 수 있는 데가 없나? 우리 같은 일반인도 받아주는 데가 있나? 컴퓨터에서 찾아봤다. 있었다. 저 멀리 바닷가에. 전화를 했다. 혹시 가도 되냐고. 된단다. 그때가 이미 하한거가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건만 그래도 되냐고 물었다. 된단다.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먼 길을 그것도 갑자기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씩을 떠나 있어야 하는 그것도 단체 여행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또 총무다. 할 일이 많다. 버스 대절 내서 가야 되는 여행이라 바쁘다. 직원에게도 물어봤다. 나 참선하러 갔다 와도 될라? 3개월이나 되는데. 다녀오세요. 진짜로. 나갔다 와도 돼? 가라 하면 간다. 진짜가. 다녀오세요. 잘하던 못하던 하고 있을게요. 전생에 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쉽게 나의 끈을 놓아주는 귀한 인연을 만나다니. 고맙다 재영아. 내 평생 네 은혜 잊지 않으마. 신랑하고 있을 때도 딱 3일간만 시간을 달라고 3일만이라도 어디 가서 참선을 하고 싶었는데도 그 3일을 낼 수가 없었다. 그 귀한 시간을 피 한 방울 안 썩인 네가, 그냥 월급 주고받는 사이인 네가 나를 위해 흔쾌히 허락을 해준다니. 이런 일이, 이런 기적이. 고맙다 진짜로. 날아갈 것 같다. 가는 시기를 여행 끝나고 그 다음날 들어가는 걸로 잡았다. 여행이 6월 2일이니 3일날 바로 가기로 했다. 2018년 6월 3일이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참선을 하러 가는 날 피곤한 줄도 몰랐다. 눈이 반짝반짝 또록또록하다. 간절하던 참선, 목이 말라 쩍쩍 갈라지던 갈증을 해소라도 시키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더더 기뻤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오늘은 이만. 저의 푸념 같은 이야기라 짧아서 7번째, 8번째 글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감사합니다.